지구온난화인데 왜 이렇게 춥지? 누군가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다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하나가 바로 이 지구온난화인데 왜 더워져야지 왜 추워지냐는 거죠. 예. 이게 지구온난화의 역설이라고도 이렇게 부르는 이 한파가 어, 지구온난화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지구온난화처럼 지속적으로 평균적인 기온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한파는 아주 일시적으로 딱 며칠 또는 뭐 길어도 한 1주, 2주 동안 아주 추워지는 거죠. 참 역설적인 게 유엔 세계 기상기구 여기서 그 기록을 보면은 기상 관측 역사상 당시로서는 가장 온도가 높았다는 2010년이 북반구 중위도에서는 가장 또 심각한 최악의 한파에 시달렸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해 여름에는 극심한 폭염 가뭄에 시달렸던 국가들이 그 바로 직전까지는 한파에 또 시달리는 그런 상황이었던 게 바로 2010년인데요. 지금부터 불과 10년 전이죠. 2010년이 아주 특이한 해였습니다. 이 침묵의 살인자라고도 이렇게 불리는 이 한파가 다른 자연재해들처럼 우리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연재해가 맞죠. 천재지변이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점점 더워지고 이런 지구를 한 번씩 크게 식혀주기도 하고 또 극지편에서 다루지만 지구온난화로 사라지고 있는 빙하를 다시 만들어주기도 하는 것이고요. 또 폭염에서부터 어떤 균형도 잡아주고 또 독특한 생태계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혜택도 분명히 주고 있는 자연 서비스 기능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은 그 무엇도 의도한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러니까 자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파를 만들어서 인간들에게 해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어떤 자연 과학적인 원리로 인해서 기온이 갑자기 많이 낮아지고 한파가 들이닥치면서 기온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비가 안 돼 있을 때 피해를 입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한파와 같은 이런 자연현상이 왜 발생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알아내면은 그리고 잘 대처를 한다면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러면 해를 입기보다는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한파가 왜 발생하는지, 특히 2010년에 왜 발생했는지 이 원인을 좀 알려면은 우리가 폭우편에서도 다루는 이 대기 대순환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기가 계속 순환을 한단 말이죠. 이 대기 대순환이 어떻게 되는가? 위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적도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니까 가열이 많이 돼요. 그럼 대기가 데워지니까 심하게 데워지다 보면 가벼워져서 상승을 합니다. 상승 기류가 있게 되면 비나 눈이 많이 오죠. 그래서 적도에서 상승을 하고 이게 상공에 있으면 식으니까 차가워지니까 다시 하강을 해야 되는데 하강하는 곳이 바로 위도 한 30도, 중위도. 그래서 하강해서 적도 쪽으로도 불고 이제 고위도 쪽으로도 불고 고위도 쪽으로 불다가 다시 상승하는 곳이 60도 정도 됩니다. 북위 60도, 남위 60도 이런 곳에서 상승하면서 여기는 이제 비나 눈이 또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대류 셀들이 적도에서 상승해서 중위도에서 하강하는 셀이 있고 또 중위도에서 하강해서 고위도에서 상승하는 셀이 있고 또 그거보다 더 고위도에도 셀이 있는데 이 대류 셀들 사이의 상공에는 제트 기류가 흘러갑니다. 제트 기류라는 아주 강한 바람이 흘러가는데 이 제트 기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위도를 따라서 계속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그래서 지구 주변을 계속 뺑뺑 도는 그런 기류죠. 이 제트 기류가 위도 60도 부근에 있는 제트 기류는 한대 제트 기류, 위도 30도 부근에 있는 제트 기류는 열대 제트 기류 이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두 제트 기류가 계속 흘러가죠, 상공에는. 그렇게 흘러가는데 이 제트 기류가 똑바로 그냥 흘러가느냐, 위도를 따라서 같은 위도를 유지하면서 계속 흘러가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하천 다룰 때 포구편에서 다루는 하천 할 때도 강물이 그냥 똑바로 안 흘러가고 이렇게 굽이쳐서 사행한다 그랬는데 이 대기의 기류도 제트 기류도 사행을 합니다. 사행을 하면서 위도를 고위도로 갔다 저위도로 갔다 이렇게 들쑥날쑥하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상공에서. 그러니까 제트 기류도 한 번씩 불안정해지면서 이렇게 사행을 하는데 이 사행이 심해질 때가 있고 이제 좀 사행을 별로 안 하고 똑바로 잘 흐를 때도 있고 그런 것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 진동을 우리가 북극 진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북극 진동에 의해서 기류가 이렇게 심하게 사행하면서 흐를 때는 북극에 가둬놨던 한기를 중위도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렇게 하면서 가고 똑바로 고든 경로로 제트 기류가 흘러갈 때는 그냥 북극 상공에 그 냉기를 북극에만 가둬두고 중위도로 못 내려오게 막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똑바로 안 흐르고 이렇게 심하게 사행할 때가
이 북극에 있는 한기를 냉기를 내려오게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북극 진동을 갖다가 우리가 위상을 양의 위상이다, 음의 위상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양의 위상일 땐 똑바로 흐르는 거고요. 음의 위상일 땐 이렇게 심하게 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음의 위상일 때가 위험한 거죠. 중위도에 있을 때. 그래서 북극 진동을 갖다가 지수화해서 연도별로 보면 그 그래프에서 음의 위상으로 피크가 되는 해가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2010년입니다. 2010년이 어떤 해인지 기억하시죠? 2010년 아주 특이한 해라고 말씀드렸고요. 2010년이 한파로 인명피해가 아주 극심했던 그 해가 바로 북극진동지수가 음의 피크를 보였던 해가 되는 것이죠. 2009년 연말부터 2010년 연초에 해당하는 이 북반구 겨울철에 제트기류가 심하게 사행하면서 중위도까지 북극의 한기를 내려오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파가 발생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